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낙이 없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마음의 괴로움들을 이제 잘 이해하고 넘어서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이 이제 음량이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낙이 없다. 낙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낙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심리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또 뭐 불교적으로 보더라도 이 만족,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이 없는 그대에게서 그 만족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주간의 자가격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햇반으로 밥을 주로 먹고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생각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짜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짜장면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다른 음식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짜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그 아는 사람이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짜장면이요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뭐 그냥 그 뭔가 감동의 폭풍이 입안에서 휘몰아쳤죠. 그래서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다음에 한번 더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보름이니까 한 달쯤 있다가 한번 짜장면 먹어봐야 되겠다. 왜냐면 또 먹으면 왠지 직감적으로 그죠? 우리 경험상 그때만큼 맛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치코프라고 하는 그 일본에는 이제 그 회사원들이 출퇴근 길이 그 거리가 멀고 막 그 전철로 뭐 2시간씩 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근하기 1시간 전부터 물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철역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서 맥주 한 잔을 탁 들이키는 그 기쁨은 이 갈증이 심할수록 한 잔의 기쁨이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안 마신다는 거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전에서 이치코프 한 잔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두 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참는 것, 그죠? 참는 것과 만족도 간에 빈도수와 만족도 간에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만족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족도는 뭐든지 체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족도가 체감한다 하는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뭐 보름 만에 짜장면을 먹었던 것처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각인이 되죠. 뇌에 남죠.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은 뭐 강렬한 거, 중요한 거, 뭐 반복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뇌가 기억하는 그 계기가 있는데 어쨌든 강렬한 체험은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죠. 이제 사람은 심심한 건 못 참고 재미없는 건 못 참고 지루한 건 못 참고 그리고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걸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리적 욕구 같은 것도 있고 뭐 정신적인 사회적인 욕구도 있고 어쨌든 인간은 이제 욕망의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욕구가 발동하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기억 창구를 뒤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 욕구가 기억 창구를 뒤지는 방식 또는 그 기억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격이라고 하죠. way of thinking, 또 way of feeling, 뭐 그죠? way of 그 judge,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사고, 생각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좋고 나쁨을 느끼는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 기억을 이제 매치시켜 줍니다. 야, 이거 해봐. 야, 오늘 점심 짜장면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짜장면을 먹어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는 알다시피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만큼 맛있지는 뭐 않을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좀 안 먹을 생각입니다. 기대한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또 먹습니다.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까? 만족이 됩니까? 이제는 이제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를 마시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만족은 없는데, 이미 그게 뭐 그렇게까지 즐겁지도 않은데, 심지어는 그냥 불편한데도 재미가 없는데도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져서 그냥 습관성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도 없으니까 의미도 없죠. 내가 왜 하지? 이유를 모르는 채 몸에 습관이 붙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이제 계속합니다. 그럼 계속하면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고 뭡니까? 그러면 이제 강렬하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여튼 신선한 느낌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집어치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이제 이전보다는 강한 자극이 주어져야 그때 정도의 자극, 텐션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역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역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중독으로 가는 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족도가 체감하면서 자극의 강도를 올리는,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 가거나, 만족도가 쭉쭉 체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거기에 머물러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비처럼 되어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족도가 떨어질 때에 즉각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생활을 좀 지루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신선한 것이 즐거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학도 한 갈래는 낯설게 하기, 그죠? 평상시에 무심코 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하는 것, 새롭게 와닿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선한 것이 즐거움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인 욕구 충족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거는 만족도는 체감하고 뭐 아니면 자극의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안 좋다 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방법인데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의 그 터미널, 그러니까 좋아서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 기억을 인터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쯤 있다가 먹어보자. 그러면 상당히 신선하게 또 맛있을 거야. 이 경험과의 거리두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이 반대죠. 재밌었으면 지루해질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좋았어. 그러면 아끼자. 뭐 물건은 아끼면 똥 될 수가 있는데 경험은 좀 아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잊어버리기 전까지. 그래서 경험과의 거리두기, 경험과 경험 사이에 인터벌을 둠으로써 이 경험이 주는 강렬함을 역치를 높이지 않고도, 그죠? 더 세게 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네거티브,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방법은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뇌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뭐 보상회로라고도 하는데, 이 쾌락을, 즐거움을, 기쁨을 느끼는 이제 그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도파민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제어가 없습니다. 자기 제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도파민은 계속 분출되면 계속 분출되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쥐 실험 같은 거 보면은 그 전극을 꽂아서
그 자극을 가하면 막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쳐서 죽을 때까지 이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그 자극을 받으려고. 이게 이제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그 미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를 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의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한 호르몬 시스템 중에 우리를 이제 익사이팅하게 대쉬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저급한 것도 있습니다. 저급하다, 예. 그러니까 탐닉하는 거죠. 주로 생리적 욕구 뭐 있습니까? 뭐 성에 탐닉하는 섹스 중독, 그죠? 그다음 약물 중독, 그다음에 무슨 뭐 담배, 술 이런 거 중독성 있는 물질이나 행위를 탐닉하는 거죠. 좀 더 생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 참 좋은데 아까 뭐 한계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파민이. 이제 일단 그러면 몸이 망가지겠죠.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죠. 이건 인터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뭐 저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루한 일상, 지루한 인생을 견디기 위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치가 있어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빡세게 운동 강도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중독성 있는 것은 뭐 술과 마약은 아니라더라도 게임이나 오락이나 스포츠나 또 어떤 특정 분야에 광적으로 수집을 한다든지 이게 다 덕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피성 몰입이 될 위험성이 항상 있고 항상 그걸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성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닉보다는 낫지만 중독보다는 낫지만 이 덕질도 좀 관리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비교적 또는 추천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 C를 초이스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의 기법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표현이 진부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두엽의 이제 그 신경 뉴런들은 서로가 연결되면서 알아가는 기쁨, 그죠? 그 바보 도트는 소리 있잖아요. 아, 이런 거 감탄사. 이 뇌가 느끼는 쾌락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 신선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0이 넘은 첼리스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기자가 물었잖아요. 당신은 최고의, 이제 이미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첼리스트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당신은 매일매일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미 당신은 훌륭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구순의 할아버지가 그렇긴 한데, 근데 말이야, 해보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 내가 오늘 또 첼로의 그 깊은 경지에 더더더 들어간다는 게 느껴져. 그 뭡니까? 나는 아직도 진화하고 발전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 뇌가 느끼는 쾌락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막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다 느낄 텐데, 일정 부분 공부가 되면 이쪽 일과 저쪽 사건이 막 연결되면서 아,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제 막 맥락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키텍처 구조가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뇌가 느끼는 쾌락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쾌락은, 이런 식의 쾌락은 한 분야에 정진을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또 세상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추천할 만한 도파민 시스템, 즉 그 중독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낙이 없다라고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 만족도 체감의 법칙을 잘 몰라서 혹은 알고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분야, 그게 뭐 독서도 좋고 운동도 좋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좋고 뭐라도 좋겠죠. 예, 그 분야에 정진을 함으로써 얻는 그 뇌가 느끼는 쾌락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낙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낙이 없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을 낙 있게 살 건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